교수님, 그래서 결국에는 R&D 성숙도를 잘하면 돈으로 이어진다는 거잖아요. 그게 맞아요? 그러니까 이 기업이 단순하게 R&D 투자만 하는 게 아니라 관리하는 거가 중요합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한국생산성본부 생산성연구센터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이준원 박사라고 합니다. 저희가 직접 분석한 연구 보고서를 기업들이 바로바로 써먹을 수 있는 돈이 되는 포인트만 쏙쏙 뽑아서 돈이 되는 생산성, 돈대생이라고 불리는 영상을 만들어 볼 건데요. 오늘 살펴볼 보고서는 기업 R&D 성숙도와 기업 성과 간의 관계를 연구한 보고서를 살펴볼 겁니다. 오늘 저와 이걸 집필하신 교수님을 모시고 좀 더 재밌게 풀어나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교수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충남대학교 순명민 교수입니다. 이런 토크쇼 촬영이 처음이실 것 같은데 소감이 좀 어떠신가요? 굉장히 좀 어색하고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겠지만은 오늘 최선을 다해서 돈이 되는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네, 저도 좀 기대가 되는데요. 일단 이 기업의 R&D 성숙도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? R&D 성숙도라는 것은 기업이 연구 개발을 얼마나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운영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따라서 이렇게 단순히 이제 연구비를 쓰는 것뿐만 아니라 기업의 어떤 CEO들이 이러한 연구 개발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고 장려하는지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는 지표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. 그래서 이런 R&D 성숙도가 만약에 높다라는 것은 이 기업이 안정적으로 이러한 연구비를 가지고 혁신을 이어가고 그것이 성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네, 말씀해 주신 것처럼 R&D 성숙도라는 거는 이제 뭐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얼마나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운영하는가에 대한 문제라고 보이는데, 이렇다면 이번 연구에서 왜 R&D 성숙도를 주목하게 되신 건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우리나라가 그동안 많은 성장을 이뤄왔는데 최근에는 그런 것에 대한 한계에 부딪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또 하나의 문제가 될 수 있고, 특히나 이 GDP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. 새로운 어떤 성장 동력이 현재 좀 필요한 상황이다. 그러한 부분들을 이런 대기업도 중요하겠지만은 이 중소기업들이 이런 신산업에 좀 진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들이 필요하겠고, 그거의 핵심이 저는 그 R&D 성숙도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.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 제조업이 좀 한계에 많이 부딪혀 있고 또 새로운 성장 동력이 필요한데, 그런 배경에서 교수님 연구를 진행하신 거군요. 네, 그렇습니다. 이번 연구에서는 단순하게 이 R&D 투자가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수준을 넘어서서 이 R&D 투자로 인해서 얼마만큼 더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분석을 했습니다. 그럼 구체적으로 이 연구를 어떻게 분석하셨는지를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.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나누어서도 한번 살펴봤고요. 또한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또 나누어서 그 차이점을 또 분석을 해봤습니다. 2021년부터 그래서 2023년까지 2,200여 개의 기업 데이터를 좀 활용을 해서 저희들이 분석을 했고요. 성향 점수 매칭이라는 통계 기법이 있습니다. 성향 점수 매칭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작위로 이렇게 실험을 통해서 또 분석하는 것 좀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비슷한 조건에 있는 기업들 또는 그룹들을 매칭을 해서 그것을 통해서 이 R&D 투자가 이루어졌을 때의 인과관계를 보는 거다. 따라서 이런 건 단순 추정이 아니라 투자가 실제로 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저희들 실증적으로 좀 분석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실제로 어떤 차이가 좀 났죠? 네, 크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. 첫 번째로는 이 중소기업은 그 R&D 성숙도가 높을수록 매출과 신제품 매출이 크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. 예를 들어서 그 R&D 문제 해결 역량이 좀 좋은, 높은 그런 그룹일수록 그 매출이 약 49%, 그리고 신제품 매출이 50% 이상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, 최근에는 이러한 기술 적용이나 보안 역량도 신제품 성과와 높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. 따라서 이러한 중소기업은 그 R&D 성숙도가 곧 돈이 되는 구조라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할 수가 있었죠. 반면에 이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이미 기본 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는 그룹입니다.
이런 그룹에서는 그 성숙도의 어떤 추가적인 효과가 상대적으로 좀 제한적이다라는 것도 저희들이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.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 훨씬 더 R&D 성숙도에 대한 효과가 크게 누릴 수 있다는 점도 저희들이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. 네, 분석 결과를 보면 특히 중소기업에서 R&D 성숙도가 높을수록 매출과 신제품 효과가 더 크게 늘어났다고 말씀하셨는데,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중소기업은 어떤 역량부터 좀 채워야, 강화해야 성숙도가 좀 돈으로 연결될 수 있을까요?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 해결 역량, 그리고 뭐 최신 기술 적용, 그리고 보안 역량 같은 기본기를 먼저 좀 갖춰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현장에서 문제를 빨리 발견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, 이런 것들이 좀 성숙된다라고 보면은 제품 개발 지연이 좀 줄어들고, 이에 따라서 비용이 감소하고, 이것이 또 매출 증가로도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따라서 큰 투자보다는 이러한 효율적인 그런 프로세스 개선이 곧 돈이 되는 성과로 연결되는 구조가 될 수 있겠습니다. 네, 중소기업은 또 그런데 이제 업종별로 차이가 또 좀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. 제조업 같은 경우는 그 장비 보유, 프로세스 표준화 같은 요소가 성과와 직결되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. 반면에 그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문제 해결 역량, 최신 기술 적용, 보안 같은 역량이 순제품 매출과 더 강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이 산업 업종별로도 요소가 좀 다르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도 저희들이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. 그렇다면 우리 기업들이 돈이 되는 생산성을 위해 가장 먼저 투자해야 될 어떤 포인트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? 네, 그게 가장 궁금해 하실 수가 있겠는데요. 기업 입장에서는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첫 번째로는 CEO 리더십인데요. 이런 경영진들이 그 R&D를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그 성과로 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. 또 하나는 프로세스 체계화입니다. 그 문제를 사전에 발견하고 해결하는 절차가 곧 성과로 만들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또한 최신 기술 적용과 보완인데요. 특히 중소기업에서 신제품 시장에서 경쟁력을 만드는 핵심 포인트로 저희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. 즉 단순히 그 돈만 쓰는 것이 아니라 그 R&D에 대한 어떤 체계, 이것을 좀 더 성숙하게 만들어진다면은 이것이 곧 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는 포인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정부와 기업에 대해서 각각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. 정부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. 직접 자금 지원이라든가 그리고 세제 혜택 같은 간접 지원을 좀 균형 있게 제공할 필요가 있겠고요. 그리고 기업은 이러한 CEO 리더십을 좀 중심으로 해서 협업 체계를 만들고, 그리고 R&D 프로세스를 좀 체계적으로 관리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. 오늘 충남대 손병빈 교수님하고 기업 R&D 성숙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. 오늘 처음 촬영이실 텐데 한번 소감 말씀해 보시죠. 얘기를 나누면서 저 스스로도 좀 더 이런 연구를 좀 더 깊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. 오늘 말씀드린 그 R&D 성숙도가 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다음 시간에도 보고서 속 돈 되는 얘기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. 오늘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.